좀 화면이 좀 이상해가지고 연소를 지금 제 두 번째 찍게 되는데, 연소공학 1입니다. 그죠? 모의고사 풀이 때. 1번은 화학 결합에 대해서. 근데 기본 문제 중에서도 좀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를 물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1번 문제는 우리가 답 중에서 이온 공유, 수소, 금속 결합 각각의 특징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의 답을 잘 쓰는 형태는 말 그대로 네 가지에 대한 결합에 대한 정리와 예와 소방의 활용,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빠졌으면 메모를 하나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결합의 종류는 이온, 공유, 수소, 금속 결합, 그런 네 가지를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형태는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소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때 이제 좀 특이하면서 플러스 이렇게 다시 또 알파라면 물 같은 거 예를 드는 게 좋아요. 물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어떻다. 그래서 1번은 다르게 문제를 약간 변종하면 물에 대한 결합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하는 기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봐라 이렇게 나왔었고, 잘 적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특성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적기는 쉽지 않은데, 예, 잘 적었어요. 그리고 소방의 활용.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열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방에서는 어떻게 쓸까? 지금 묻고 있는 모든 물리적 법칙은 소방에 활용할 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 그렇죠? 조금 더 깨알같이. 이번에 이제 엔탈피 엔트로피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연력학에 관련되어 있는 법칙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연력학이라는 법칙. 연력학.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되어 있던 형태를 한번 적은 게 있다, 그죠? 예, 그 메모를 하나만 적으면, 예, 요거 하나 적어내라 했었지.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2번은 두 개가 연계될 수 있는 엔탈피하고, 그죠? 온도와 관련하고 델타 S,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그죠? 깁스 에너지는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관계구나. 그죠? 요 관계에서는 다시 또 이렇게 갖고라고 했었다. 그죠? 우리 책에서 지금 나오는 형태가 DS는 T분의 DQ. 그죠? 엔트로피에 대한 변화는 열량에 대한, 열 에너지에 대한 변화에 관련돼서 비례하는데, 온도하고는 반비례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부분들을 같이 하나 갖고 오고요. 그리고 엔탈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흡열과 발열 반응에 예를 드는 게 제일 좋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손실의 여유치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의미로 전개해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비교표 엄청 잘했고요. 세부 공식은 한두 개 정도만 추가시켜갖고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의미는 엔트로피에 대한 증가가 화재로 인해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관점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2번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흡열과 발열 반응에 대한 열의 흡수하고 발열 관점이면 엔탈피를 훨씬 더 많이 쓸 게 많거든요. 쓸 게 많은데 균등하게 쓰는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엔탈피하고 엔트로피가 나오면 절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래서 페이지가 있으면 요 정도 쓸 수 있는 거, 여기 좀 부족해지면 추가로 채울 수 있는 거, 그걸 자꾸 키우는 거지. 그죠? 얘 지금 3분의 2 줬고, 만약에 엔탈피, 엔트로피 조금 적었다. 그러면 균등하게 점수를 못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3점, 3점 주겠다는 말이지. 그게 3점 채웠고, 얘는 뭐 부실한데 그럼 1점 되는 거 있죠. 또는 0점. 이렇게. 그래서 점수 받으니까 한 3점이더라는 거지. 아, 근데 이렇게 잘 적었는데 잘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잘 적을 수 있는 형태를 좀 정리해 놓으세요. 보고. 3번은 엄청 기본 문제고, 예, 똑같은 요런 형태였습니다. 그죠? 발열과 흡열 반응의 관점으로 다 가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용, 손실의 관점으로 해서 정리했었을 때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했었어요. 3번은 별표를 엄청 많이 해서 온도만이 이렇게 딱 항상 생각하면 돼요. 온도만이 연소에 어떠한 큰 역할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온도만이. 그죠? 연소에 관련되어 있는, 연소 속도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온도부터 해서 농도,
농도, 압력도 있겠죠. 온도, 압력, 그래서 산소 농도라든지 양론적 농도가 있을 거고, 불활성, 가스, 주입, 뭐 이런 것들이 등등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도만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명료하게 한 3개 정도를 꼭 잘 적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첫 번째 나온 형태가 지금 아레니우스 식으로 해서 정리해 주는 거. 아레니우스 식으로 해서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레니우스 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것들은 반응 속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반응. 이게 소방에서는 연소 속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연소 속도. 그래서 V는 이제 A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C라고 써지는 색도 있으니까 뭐 무관합니다. E에 RT분의 EA 이렇게 해서 항상 공식 적고 공식에 대한 부연 설명 적고 비례 반비례 관계로 적어도 돼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들. 두 번째 나온 형태는 뭡니까? 라고 하면 요 범위다, 요 범위. 그죠? 활성화될 수 있는 분자에 대한 범위가 얼마큼 증가하는지. 이건 말로 설명하는 게 좋아요. 보통 일반적인 것은 이론입니다, 이론.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렇게 뭐 결과물이 막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럴 거다라고 하는 거지, 이럴 거다. 두 번째 나온 형태는 지금 나와 있는 형태에 대한 활성화된 눈금이 있죠. 요쪽에 우측 부분에 에너지적인 관점을 보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기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시점이 EA. 그래서 얘네들은 낮은 온도고 얘는 높은 온도예요. 높은 온도에 있는 놈들이 활성화 위에 가지고 있는 거지. 활성화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반응이 용이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설명으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온 형태 뭡니까? 라면 연소에 대한 범위를 한번 정리하면 좋겠어요. 연소 범위. 연소 범위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죠? 상하 한 10% 정도 이상 증가될 수 있는 범위가 나온다. 그죠? 100도 하면 8%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연소 범위에 대한 증가로 실제로는 궁극적으로 연소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들이지. 그래서 온도는 요 3세트가 가장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져 있어야 돼. 잘 들어가져 있어야 되지. 그죠? 연소의 영양인자 지금 나와 있는 연소 범위 영양인자 나오는 것처럼 같이 온도의 3종 세트지. 이렇게. 나머지 이제 요 부분이다. 그죠? 요 부분. 한번 재서 딱 적으면 되겠지요. 불완전 연소하고 불완전 연소 발생되는 현상은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라면 완전 연소하고 불완전 연소에 대한 구분을 간략하게 먼저 해줄 거예요. 불완전 연소는 뭡니까? 라고 하는 설명도 있겠지만 완전 연소하고 불완전 연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온 형태가 필요한 것도 뭡니까? 라면 반응식이 필요해요.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식 쓰는 것들을 우선으로 항상 하자는 거 있지. 그래서 반응식을 먼저 적는 게 좋지. 여기서 반응식을 많이 적어서, 그래서 지금 완전 연소하고 불완전 연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또 다른 연소 형태는 정상 과 비정상 연소라는 게 있습니다. 비정상 연소는 말 그대로 얼마 전에 했던 질산암모늄 폭발 사건. 이게 비정상 연소에 가까워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이거 완전 연소 아닙니까? 정상 연소 아닙니까? 라는데 폭발적 반응,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형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둘 다 있거든요. 반응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탄화물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탄화물이 있었을 때 산소하고 반응했었을 때 CO2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완전한 반응입니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만약에 부족한 형태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면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연소 생성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로 가게 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하고 또 쉽게 또 얘기하면 또 뭡니까? 라면 공급량하고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공급량하고 그리고 연소량하고, 그죠? 공기에 대한 공급량이랑 연료의 공급량이 같아야 돼요. 그렇게 말을 정리해 볼까, 다시. 자, 이제 연료 공급량이 있을 거고요. 연료 공급량. 그리고 플러스는 이제 항상 에너지는 들어갈 거예요. 활성화된다라든지 점화 에너지는 들어갈 건데, 지금 이제 공기 공급량. 공급량이 같아야 돼. 그죠? 이런 부분이 같은 의미가 엄청 중요해.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 양론이라고 보통 CST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양론 B는 S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해 놓으세요. 연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공기가 충만돼서 정확하게 들어오지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아니면 부족해지면 불완전 연소가 생기게 되는 거지. 잘 한번 이해해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반응하는 물질하고
어떠한 물질들이 생성물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만 더 추가로 가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만약 일산화탄소 쪽으로 문제가 튀게 되면 수율은 반드시 따라가줘야 돼요. 수율. 그러니까 우리가 가연물 중에 우린 특정한 물질이 얼만큼 생성되느냐, 생성물에 대한 개념이지. 특정 물질의 생성물.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조금 정리해서 완전연소하고 불완연소를 조금 더 이해하고요.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면 우리 공연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공기량하고 연료량하고 관련된 비. 그걸 궁극적으로 약간 정리된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양론이에요. 그래서 양론이라는 관점을 좀 더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죠?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들은 일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갔다.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하면서 25점짜리면 얘를 한번 들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최근에 그죠? 예, 유독가스에 대한 누출 사고. 쉽게 얘기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이렇게 시작되면 되지.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유독가스의 생성으로 인해서 많은 인적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것이죠. 그게 첫 단추예요. 이 문제를 내게 됐던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됐지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출제위원이 아닌데 니 자꾸 헛다리 짚는 거야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장소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뭐 펜션의 사고 뭐 이 정도만 얘기해 주면 되겠지. 그랬었을 때 두 번째는 뭡니까? 라면 관리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래서 반응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지. 반응식, 연소에 관련되어 있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해서 관리에 대한 미흡, 관리 규정에 대한 미흡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거죠. 지금 정말 관리를 아무도 안 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반응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확한 명료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를 전개하면 되겠지. 25점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는 뭐 학념, 역화, 선화. 이런 부분들은 원래 글도 잘 적지만 틈이 좀 난다고 하면 그림을 항상 좀 추가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굉장히 간단한 메커니즘이잖아요. 그죠? 예. 이걸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면 분출 속도하고 연소 속도하고 다 이해하는 거지. 이렇게. 분출 속도하고 연소 속도하고. 그죠? 그래서 연소 속도하고 공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출 속도하고 연소 속도에 불꽃이 표면이다. 그죠? 이렇게 타고 되는 형태.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는 거지. 이게 이제 정상 연소고요. 비정상에 대해서 지금 역화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달려 들어가서 이게 더 쉽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요. 실제로 폭발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응가스 굉장히 높을 때는 일정 이상의 분출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너무 분출을 길게 했다. 그럼 이제 불꽃이 뜨기 시작하는 것이 선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외력에 의하면 당연히 또 불꽃이 날아가는 누출 사고로만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지. 한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그죠? 나머지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불완전연소. 불완전연소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환기지배용 쪽으로 갔었을 때 한 설명처럼 그렇게 갔어요. 환기인자에 관련되는 설명으로 가스량 이런데 뭐 이렇게 써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했고요. 마찬가지 같은 그래서 뭐 이렇게 바로 소방시설에 대해서 근데 묻고자 하는 형태를 잘 파악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묻는 게 도대체 뭔지 한 번 더 고민해서 생각하는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연소 범위는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도록 하세요. 연소 범위를 이걸 다 적고 시작하는 형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면 연소 범위 10점짜리라는 것들 가정해 보세요. 5번에 한번 보면 연소 범위에 대해서 영양인자인데 이건 영양인자를 잘 적기에도 공간이 부족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난 개념상으로 보면 이렇게 한번 적어가지고 정리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구두로 해놓고 그냥 이제 내용을 가득 채워야지만 조금 더 내가 적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지지 않겠냐. 아니면 이렇게 한번 적고 나면 1.5페이지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적느니 한 번 더 내용으로 가는 게 또 낫지 않겠냐. 그런데 암기가 좀 간편하게 잘 돼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보라고
예. 그래서 요만큼 넣습니다. 그죠? 온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죠? 그리고 압력에. 그리고 이 특징 적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고민해 볼까요? 뭡니까? 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었을 때. 자, 연소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지. 연소 범위. 연소 범위라고 하는 연소 범위에 대해서는 용어가 엄청 중요해요. 25점짜리 다시 넣었지. 용어를 엄청 정리하게 잘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용어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상하한계, 하한계. 상하한계하고 하한계하고 정리해보고, 그리고 양론이 뭔지 한번 정리해보고. 그죠? 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론상으로 좀 더 수식도 좀 가미하면서 잘 한번 정리하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농도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연성 혼합기의 농도에 대한 범위. 여기까지가 이제 큰 의미에서는 물적 조건이라고 하면 물적 조건. 그러면 에너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에너지는 불변이기 때문에 열일 수도 있고 빛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압력 에너지일 수도 있고 다양하다고 했었어요.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 쉽게 열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나오는 부분들은 세 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 큰 개념을 MI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하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인하점이 연소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발화점이 있을 거예요. 발화점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용어 정리를 엄청 잘 해놓으세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 개념이 인하점하고요. 그리고 상하한계하고 하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항상. 그 중에서 제일 이것만 중요해요. 하한계하고 인하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태생이 소화관점이에요. 소화관점에서 두 용어를 이해해놔야 돼요. 항상. 소화관점은 마지노선.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이 그림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점. 저 지점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면 저기부터 대책을 마련하는 거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하면 요 범위 내에서 안전한 영역이고, 그리고 더 농도가 작은 범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한 번 더 이해해 놓도록 하세요. 네, 나머지 공식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눈 감고도 다 외우고, 추가로 플러스 이제 25점짜리나 계산 문제 준비는 여기에 되어 있는 계산 문제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부분 한번 나왔거든요. 최근에 비교죠.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로 가야 돼요. 이때 계산 문제는 함부로 낼 수 있는 상태들이 다들 없어. 그죠? 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들. 출제자도 안 좋고, 응시자는 더 안 좋거든.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코사 가이드에 있어요. 코사 가이드라인에, 그죠? 있으니까, 거기 있는 문제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책에 있죠? 그 부분이 코사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 그 정도는 갖고 가세요. 했어요. 그 정도는. 책 문제 정도는 풀어보라는 거지. 이렇게. 한번 준비하세요. 그래서 계산 문제까지 연소 범위를 한번 갑시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정리되어 있는 형태는 잘했어요. 연소 범위를 크게 많이 할애하지 않고 이 정도로 해서. 그죠? 근데 온도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부분은 나머지가 되게 작아지는 형태의 단점이 생길 수 있어요. 되게 균등하게 어느 정도 정리됐구나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핵심이 뭡니까? 라면 증기, 공기, 물도는 가연성 액체의 위해성을 파악하자는 거야. 자, 가연성 액체가 있어. 인화성 액체도 있겠죠? 인화성 액체. 이렇게. 우리 했어. 두 가지. 우리 사료위험물을 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료위험물은 가연성과 인화성을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컨버션하고 뭡니까? 영어가 별로 안 약했는데 요즘 많이 약해지고 있네. 둘 중에 하나야. 가연성과 인화성이 있어. 그래서 어떤 게 더 인화점이 낮나요? 지난주에 이번 주부터 답 좀 하겠다라고 내가 얘기 들었던 사람 몇 사람 있는데 뭐 그래 숨는다고
얼굴이 보이지 않거나 마스크로 가린다고 뭐 어떤 게 인화점이 어떤 게 더 낮아요? 뭐 아니 말고 인화성이 낮겠지. 인화성.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낮은 형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형태의 방폭하고 유사한 형태예요. 자, 방폭을 여부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뒤집어서 정리가 좀 더 낫겠네요. 그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인화점이 얼마 이하에 있었을 때 NFPA에서 구별하는 형태가 있어서 704로 이렇게 그 형태를 한번 분류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한번 그죠? 정리해서 한번 봐놓으세요. 하지만 얘네들의 특징 중에 좀 더 뭡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렇게 하는 거지. 연소범위 어떻게 형성하겠어요?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요. 연소범위를 평상시 때 형성하느냐 가열돼서 형성하느냐 이렇게 한번 보지. 연소범위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는 주변하고 비교를 하죠. 자, 공기하고 한번 비교한다는 거지. 걔의 형태가 뭡니까? 라고 하면 비중이라는 말을 쓸 거야. 비중. 비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면 밀도를 비교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밀도 비교. 액체 때는 뭐하고 비교를 해주려고? 우리 알고 있다시피 물하고 비교하고요. 기체 때는 공기하고 비교해줘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어떻고 가벼우면 어떻고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정리되면 어떤 공식이 나올까요? 얘가 나와. 전기공기 밀도가. 그러니까 가연성 액체가 액체 상태 말고 전기 상태일 때 공기하고 밀도 한번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는 거 보는 거지.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러한 공식이 나왔고요. 암기는 굉장히 조금 더 가볍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외워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한 문제 한번 정리를 하시면, 그죠? 그래도 약간 사족 같은 느낌 빼도 됩니다. 이렇게 사족 같은. 그러니까 설명이지. 가스하고 공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 전기하고 가스 차이는. 관계식을 한번 보면 설명 잘 해놨다, 그죠? 그래서 요 공식만 쓰신 분이 있는데 요 공식 적고 기본 개념 적고 바로 이제 글 적고, 그죠? 1보다 크게 되면 가라앉아 있어서 혼합기를 형성하기가 용이한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가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계산하니까 1.1을 나왔어. 1보다 커. 그죠? 그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혼합기를 형성한다라는 형태를 먼저 적어주고요. 적고, 그리고 점화원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이때 점화원 대표적인 게 정전기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정전기 등의 점화원으로 인해서 화재에 대한 발생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들 적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 쉽게 나왔다고 쉽게 풀리는 문제라고 쉽게 적으면 점수도 쉽게 나와요. 너무 가볍게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기본 개념 엄청 잘 적는 형태의 타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 관련 식에 대한 설명 요까지 하고 그 구성인자하고 1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에 대한 설명, 그리고 풀이 절반 페이지 차지하게 꼼꼼하게. 그 마무리가 조금 부족하지. 1보다 크면 요 특징 그대로 하고, 맞습니까? 요 특징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 바로 해설, 계산 요 조금 더 추가를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 부분들.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에다가 인화성 액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인화점이에요. 인화점하고 또 같이 중요한 것도 연소범위겠지. 연소범위. 그래서 연소범위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지. 연소범위를 형성할 수 있는 형태는 얘네들이 전기가 공기보다 무거워 가벼워를 따지는 거지. 그걸 따졌을 때 이러한 공식을 동반하는 거다. 한번 보면 되겠지. 다시 보세요. 이렇게 7번의 아세틸렌은 줄쳐놓고 공사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공사 현장. 그죠? C2H2. 네, C2H2는 항상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H2 따라가는 거지. 얘네들 특성 계속 얘기해 놓으세요. 사용처 알아놓고, 그죠? 예, 분자량 알아놓고. 이런 거 볼까요? 분자량 알아놓고요. 예. 분자량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면 얘네들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비중. 날아가, 안 날아가. 그 다음에 연소범위 중요하지. 연소범위 중요해요. 연소범위. 그래서 연소범위하고 또 점화에너지 중요하네요. 얘네들은 가스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온도보다는 폭파 사고예요.
온도보다는 점화 에너지에 대해서 바로. 기억납니까? 얼마? 0.1? 아, 1. 예. 틀려도 어쩔 수 없어. 지금 확인은 안 하거든. 보통 책 찾아보는데 안 하더라고. 예. C2H2는 0.017? 이렇게 돼. 보통 탄화수소류보다는 훨씬 높아요. 예.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방폭도 중요하겠다, 그죠? 이렇게 방폭도 중요. 얘는 점화 에너지를 화염 그 MESG도 중요해. 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요 사이에 어디 쓰냐 이렇게 공사 현장에 난리가. 공사 현장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공사 현장. 가연성 가스가 있으면 이렇게. 공사 현장 나오니까 이렇게 화살표에서 소화 대책 어떻게 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소화 대책이라는 게 있어 없어 이러면서. 없지. 불과 얼마 전까지 뭐만 했습니까? 소화기가 모든 걸 다 살려줄 거야 이렇게 했어요. 소화기, 대형 소화기. 끌고 가기도 힘든데 대형 소화기. 그죠? 5층에 지금 뭐 엘리베이터도 아직까지 안 섰는데 4층에 공사 현장 하고 있는데 거기 대형 소화기 누가 옮기겠어? 야, 불났다 옮기러 가자 이러면서. 정신 나간 짓이 정신 나간 짓. 대형 소화기 몇 킬로입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대형 소화기 몇 킬로? 대형 소화기들 안 들어봤나? 20kg. 20kg 했는데 왜 빨리 얘기 안 하냐니까. 확신이 없어가지고. 되물으니까 20kg 이렇게 같기도 한, 아닌가? 10kg짜리 소형 소화기 됐어. 무슨 크게. 그리고 얘네들 또 어떻게 나올까요? 충전소 지금 이제 시끄러워. 아유, 충전소. 충전소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전국에 8개인가? 11개인가? 8개 이렇게 있어요. 지금 계속 더 많이 지어야 되겠죠. 국책사. 참고로 이제 이 수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고 싼 데서 생산해서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눠주는 입장이지. 예. 그죠? 만들어지는 그림도 나중에는 한번 해보긴 해볼 거예요. 그죠? 수소도 엄청 중요해. 그죠? 어떤 게 더 위험해? 위험해. 위험도가 빠졌네? 위험도. 어떤 게 더 위험해? 아세틸렌이 더 위험합니까? 응? 해봤을 것 같은데, 그죠? 아세틸렌은 2호? 8이라고 4 7호수 어떻게 더 위험해요? 계산기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조건으로 위험한 게 아니지. 한계가 낮으면 위험해. 어떻게 더 위험해? 첫 번째 아세틸렌이 위험해. 이 한계가 그렇죠? LFL이 낮기 때문에 낮아가지고 아세틸렌 C2H2가 위험해. 두 번째, 또 상한계 한계 차이가 클수록 위험해. 어떻게 더 커? 아세틸렌, 그죠? 이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C2H2. 아세틸렌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끝까지 계산기를 지금 휴대폰도 계산기 된다라는 기능을 가끔씩 까먹고 있더라고. 왜? 빨리 하세요. 눌러보세요, 빨리. 한계 2.5예요. 얘는 상계 빼기 한계 얼마예요? 이게? 천천히 켜는데 휴대폰을 천천히 이렇게 지금 뭐 쉬는 시간 다가오니까 뭐 이제 손이 더 느려지는 거야. 뭡니까? 끝까지 지금 계산을 얼마나요? 위험도로 바로 해볼까요? 위험도는 어떻게 됩니까? C2H2가 31.4고 수소는요? 17.75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질문 나와도 한계 낮을수록 차이가 클수록 위험도일수록 왜 이런 것들은 사족이 아니에요. 같은 의미 같은 의미. 그래서 세 줄 쓰는 거지. 밑에 빈 페이지에 또 이상한 그림 그려놓지 말고. 그렇죠? 요래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되겠습니까? 심지어 좀 더 지나가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폭발력도 알 수 있어요. 폭발력도. 폭발도. 그건 이제 좀 차후에 한번
반응 내우죠? 잘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은 지금 뭐 가스는 꼭 두 가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C2H2 하고요. CH4하고. 이렇게 두 가지는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 상한계부터 해서 MOC, 양론 다 이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기본, 한번 봐놓으세요. 여기 잘했지. 양론하고 한계하고 MOC 설명 쪽에서 실험시하고 비교했었습니다. 8번에 최소점화 에너지에 대한 영양인자다. 최소점화 에너지에 최소점화 에너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최소점화 에너지는 낮을수록 위험도가 커요. 낮을수록. 좀 어떻습니까?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유속이 빠를수록 이 유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냥 실제로는 유속을 하면 난류 강도가 커져서 MI가 커집니다라고 해요. 요거 좀 수정해 놓으세요. 책을 오타를 할거 정리를 할 건데 정확한 문구는 난류 강도라는 게 있어요. 난류 강도. 난류 강도는 유속분의 연소 속도를 가지고 따지는데 유속분의 연소 속도. 근데 이건 차후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자체가 이제 커져가지고 그래서 최소 점화 에너지가 그러니까 방열이 더 많이 된다는 관점하고 또 유사해지는 거예요. 그죠? 혼합기에 형성되는 부분보다도 그래서 최소 점화 에너지가 커지더라. 나머지 부분들은 엄청 잘 설명했어요. 그죠? 이렇게 한번 봐놓고 최소 점화 에너지는 이렇게도 한번 정리되네요. 그죠? 전극 사이에서 에너지를 많이 따질 거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라면 전극 사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측정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연성 가스에 대한 최소 점화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점화가 될 겁니까? 그래서 어디에 활용될 겁니까? 라는 부분들. 설명도 잘 해놨습니다. 그죠? 가급적이면 그런데, 답은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개인적인 형태인데, 화살표보다는 글자로 조금. 됐습니까? 이건 이제 낮다. 작다 또는 낮다로 가고, 크다로. 위에 이제 주기적인 표현이 되어 있으나, 이렇게 돼 있으나 약간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짝대기 표시하는 형태를 약간 좀 싫어해요.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답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고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글로 이렇게 다 채워주는 형태로 조금 복잡하지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소형거리하고 해밀주 안개에서 핵심 사항은 뭡니까? 라면 연장을 처음부터 갖고 가볼게요. 자. MI라는 게 있을 겁니다. MI도 큰 틀에서는 뭐뭐뭐 다 가져갔습니까? 라면 열 에너지도 있고 모든 에너지가 다 있어요. 운동 에너지, 압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 다 에너지. 에너지가 손실만 존재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다 변형이 돼요. 그 변형을 우리 다른 말로 보존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존이 될 거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또는 압력 에너지로도 우리는 그죠? 단열 압축 같은 경우는 점화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 에너지 기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 에너지. 이 MI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소형거리예요. 소형거리 한번 갖고 와서 이 소형거리라는 것은 전극 사이에 발생될 수 있을 거다는 거지. 전극. 그죠?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에너지가 발생되는 곳과 소실되는 형태에 대한 메커니즘을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것들 우리 쉽게 발열과 방열이라는 말로 써요. 방열. 이렇게 요 둘 사이의 메커니즘이지. 항상 봐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소형거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라면 방열이 항상 일정하게 있어. 발열이 작아졌을 때는 에너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이지.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죠? 그래서 전극 간의 거리는 줄어들수록 여기까지가 일단 핵심이죠. 원래 일반 물질입니다. 전극 사이가 점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에너지는 굉장히 크게 형성돼요. 그죠? 그래서 점화 에너지 자체가 작아지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지. 하지만 일정 시기 이상부터 가면 전극 거리는 발생된 에너지 자체가 어떻게 너무 작기 때문에 방열은 고정이거든. 그죠? 그래서 방열의 한계라고 쓰더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부터는 방열이 너무 커진 거지. 밑에다 하나 더 적어놔도 됩니다. 방열이 커진 곳, 방열이 작아진 곳. 이해되지요? 이리로 갈수록 방열은 작아지고 있고요. 일로 갈수록 방열은 고정이지만 커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잘 이해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발생되는 형태는 MESG라고 하는 화염 일주 한계라는 게 있어요. 화염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분출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하는 거지.
MSG. 그죠? 이 또한 발열과 방열의 관점이에요. 발열, 방열의 관점. 그래서 화염의 크기를 축소시키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지. 다시 볼까요? 이렇게. 요걸 갖다 좀 줄였어. 그러면 에너지 크기가 작아. 화염 크기가 작단 말이지. 그래서 전파할 수 있는 형태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끊는 거지. 이렇게. 꺼서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줄이면 줄일수록 방열이 얼마큼 커질 거냐를 고민해 보면 돼요. 요건 자기만의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죠? 줄이면 줄일수록 발생되는 에너지는 줄어들어. 그죠? 그러니까 전파됐었을 때에 대한 방열 에너지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거리가 갈수록 커지는 거지. 이렇게 방열이 커질 거예요. 방열이. 에너지를 더 소진시킨다고. 그죠? 그럼 어디까지가 발열이 더 큽니까? 까지. 그 한계예요. 여기. 메커니즘 이해되지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네들의 화염에 대한 에너지가 원래 큰 애들이 있어. 그죠? 그네들은 더 많이 분출될 수 있어요. 에너지 상태에서. 관점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하겠습니까? 화염 방지기 우리 제일 많이 활용하겠지. 화염 방지기. 그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건 방폭이 많이 나올 거고. 최근에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거지. 다시 한번 봐놓으세요. 그래서 공식 하나, 그 다음에 측정법 관련된 부분들. 밑에 있는 관계식은 추가로 잘 넣어서 엄청 잘 적었더라고. 이렇게. 소염거리 관련식, 그죠? 그리고 틈새 소방의 한류. 소방에 대해서는, 요걸 적는 것들이 좀 더 낫습니다. MESG를 적는 게. 소염거리, 똑같이 잘 적었더라고. 예. 자연발화. 자연발화, 모든 발화예요, 발화. 발화는 두 가지가 있을 거다, 그죠? 관점에서 인하가 있고 발화가 있을 거예요. 인하가 있고, 그죠? 차이점은 인하는 점화원, 조건을 먼저 한번 생각하고 점화원을 생각하는 거지. 점화원. 조건은 뭡니까? 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요 옆에다가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가산점이지. 가산점. 요만큼이 조건이에요. 조건. 그리고 점화원. 인하는 뭐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하는 뭐가 구성되어 있지? 물적 조건, 인적 에너지 조건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한번 넘겨보면 좋겠는데. 관심이 없구나. 자, 41페이지. 이렇게 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응? 뭐가 있다고? 응? 이거 지금 왼쪽에 보입니까? 예. 42페이지에 있네, 42페이지에. 요 내용이.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점화라고 하는 부분들. 점화. 연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수하냐라고 하는 그 표에서 나와 있어. 보입니까? 자연발화라고 하는 것들은 조건이 둘 다 필요하다는 적혀 있어요. 자, 물적 조건하고 에너지 조건하고 둘.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물적 조건만 필요해요. 왜? 점화를 해줄 거니까. 점화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거 완전히 재밌게 이해되죠?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이 필요해. 근데 인하 같은 경우에는 점화 에너지를 딴 데서 줄 거기 때문에 물적 조건만 있으면 되고요. 자연 발화 같은 경우에는 점화 에너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에너지를 3분업 중 이렇게 해결했다, 그죠? 관점은 다 똑같습니다. 요렇게 자연 발화 쪽도 한번 튀어나와서 발열이 크냐, 방열이 크냐. 발열이 더 커야 되겠다, 그죠? 발열. 그래서 요렇게 왜 그랬지? 전공축의 온열수표 쪽으로. 엄청 잘 적었지? 쓰기도 잘 적었고, 암기 냄새 같으면서도 잘 적었어요. 요렇게 딱 세팅해서 외우세요. 앞글자만 따서. 좀. 여기 있죠, 이렇게. 전공축, 온열, 수표, 촉. 이렇게. 25점짜리 수준이에요. 적으면 훨씬 더 많이 적을 수 있지.
그래서 그림 좀 더 넣고 정리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연발화하고 인하의 가장 큰 핵심은 연소 조건에부터 점화 에너지 필요 여부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출발하고 그 다음 들어가 보니까 내부 온도 분포가 자연발화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열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는 해서 가운데가 높아요. 이게 내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외부가 높다라고 하는 설명이지. 봐보세요. 그래서 대책 부분들이 있고 25점짜리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보면 25점짜리 첫 번째 이 페이지에 과연성 가스에 대한 연소 범위에 대해서 그래. 연소 범위가 엄청 중요해. 연소 범위의 영향인자도 중요해. 되겠습니까? 연소 범위 중요하고 연소 범위의 영향인자도 중요해.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은 10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식이 빠졌어. 식 넣는 것까지 연습을 다 해놓으세요. 아까 10점짜리 답에서 봤죠? 그래서 양론부터 구하면 상한계, 하한계가 정리가 돼. 하한계를 알면 MOC를 알 수 있다고 했었고, 하한계를 알면 연소율과 통해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한계 자체가 인하점이 고정에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 에너지가 작게 되어 있는 형태. 흡수하더라.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그리고 연계되는 것까지 공식을 또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단답 형태로 설명하지 말고 추가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양론 공식을 통해서 상한계 구해지고 하한계 구해지고 하한계를 알면 MOC도 알 수 있고 이렇게 그게 이제 나중에 응용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한번 갑시다. 지금 나와 있는 요 전 단계지. 요 밑에다가 그죠? 한번 보고 잘 해놨습니다.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부로 들어오긴 좀 힘들고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낫겠다. 그죠? 당량의 양론과 연소 스타일처럼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네, 연소 범위까지 다 적었더라고. 잘 해오셨네요. 네, 이렇게 결론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 계산 문제다. 그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지금 한계에 대한 용어 줄쳐놓으면 한계 용어 그죠? 혼합가스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 쓰는데 어떤 공식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 적어놔야 되지. 첫 번째 다 적고 그죠? 개요에 대해서는 연소 범위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들 적고 단일 물질에 대해서 혼합물이 어떤 뭐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첫 번째. 그래서 얘네들은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르샤틀리의 공식도 본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번이 조건을 줬을 때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단일 물질 뭐 각각을 했었을 때 그죠? 한계. 그 다음에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죠? 몰 분율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을 때 풀이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한계에 대한 풀이 한계부터 해서 정리가 될 거니까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연소에 대한 범위들 정리하고 한계 어떻게 하고 알아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겠지. 그죠? 그리고 먼저는 공식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본론에 바로 풀이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뭐 존스식을 쓸 것 같으면 존스식에 대한 설명, 르샤틀리의 설명,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번에 1번 같은 역할이지. 두 번째 문제 주어드리는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풀이해 주면 돼요. 이렇게. 세 번째에 대해서는 개념, 의미로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이것도 잘 해놨고 넣고 혼합가스는 이렇더라. 각각 있을 때 혼합가스는 이렇게. 잘 해놨다. 그죠? 개벌보다는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더 위험도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 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안 오세요? 3번은 별표 하나 쳐서 프로판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판은 할 수 있는 걸 다 뜯어 먹었으면 되지. 오른쪽에 써놨다. 그죠? 프로판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프로판.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게 아세틸렌이니까 같이 다른 거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자주 풀어보는 완전 연소 반응식 쉽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변형하면 또 몰라요. 그래서 화학 양론, 상한계, 하한계, MOC, 위험도 보자는 거지. 그죠? 네. 공식. 그죠? 특이한 것들은 요것도 한번 정리해서 까먹지 마세요. 그죠? 공기의 21%가 산소래요. 그러면
공기 몰수니까 0.1을 나눠주는 형태. 나먹지 말고 나눠 들어가세요. 그죠? MOC도 중요하고, MOC는 예방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 정리해서 봐놓고요. 나머지는 잘했습니다. 아세틸렌하고 비교해놨네요. 이렇게. 불호판 완전, 양론, 대상공식, 한계, 그리고 상한계. 여러 공식을 통해 가지고 상한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것들 실험식으로 한번 보여준 거지. 그리고 MOC, 위험도. 요오드 값 4번인데, 요오드 값의 핵심 사항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류별 분류로 사류위험물이고요. 동식물류고, 항상 사류위험물은 인화점이 제일 중요해요. 인화점이 250도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동식물류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라면, 지정수량이 만입니다. 1000kg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우리는 큰 위험성을 가지게 됐습니까? 라면 자연발화 위험성을 고민해야 돼요. 자연발화가 생길 수 있는 내부를 보니까 어떤 것 때문에 자연발화가 생길까? 자연발화라고 하는 것들은 메커니즘이 발하고 방열이랬죠. 이렇게 생기는 메커니즘이거든. 그 어떻게 해서 열이 발생됩니까? 따져보니까 산화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산화열이라니까 산소하고 접촉해하고 생기는 열을 얘기하거든. 그 산화열이 생기는 이유를 보니까 산소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결합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해서 지방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보는 거지. 지방을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있는 놈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중결합 이상. 이중결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면 요오드 검출량으로 알 수 있어요. 요오드 값을 100g당 요오드 값이 몇 그램 튀어나오냐라고 알 수 있는 거지. 130, 100 이하. 그래서 100 이하는 자연발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안전하다는 형태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고요. 130 이상부터는 자연발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고민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건성류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잘 한번 이해해 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이 자연발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불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라면 점화원이 없이 불이 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연발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점화원이 없어요. 앞서 많이 배웠죠? 점화원이 없다 보니까 화재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불은 났는데 이게 방한지 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게 참 중요해. 그래서 자연발화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특히나 동식물류에 대한 자연발화는 점화원 없이도 발화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도 불가능하고 조사의 가장 큰 핵심 개념은 뭡니까? 하면 발화원 찾기거든요. 발화점을 찾는 건데 그걸 몰라 지금. 조사가 안 돼.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펼쳐서 공부할 수 있는 범위니까 한번 알아보라는 거지. 그래서 요오드 값 관련되는 부분들 설명이 됐고요. 요오드 값에 대한 정의 풀수록 이중결합 많을수록 커요. 한번 보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읽고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기름에 대한 유지 관리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로 얘기했을 때 전에 냈지만 산소하고 결합면이 작으면 작을수록 절대 열 에너지는 축적이 거의 없어요. 방열이 더 크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발열이 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되겠지. 메커니즘도 잘 했고요. 방지 대책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워두는 거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그죠? 이 정도 비워둔다라는 말은 그죠? 예. 이번 시험 내가 거르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최대한 채우세요. 정전기라든지 뭐 어떤 걸 했다 설명을 막 해주면 돼 그냥. 그죠? 암기로만 적고. 그죠? 잘했고요. 소화약제에 관련되는 부분들 동식물류 K급 화재로 이렇게 이어지죠. 발화가 됐었으면 이렇게 K급으로 가요. K급.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를 연결하듯이 이렇게 이해해 놓으세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구나 이렇게 설명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동식물류에 대한 특징이 어떻다? 첫 번째 이제 원론적인 설명을 명확하게 잘했고 요오드가에 대한 자연 발화에 대한 실제 큰 문제점이 있었다. 잘 알아보자. 요오드 값에 관련되어 있는 분류, 그죠? 그리고 메커니즘, 그리고 재발에 관련되는 부분들, K급 화재 특징이다, 그죠? 불이 나게 되면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소화 대책 어떻게 할 거냐. 소화 대책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만 엄청 잘 적었어요. 이렇게. 결론, 재발하는 대한 위험성이다, 그죠? 이런 측면은 K급 지금 화재로도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합니다. 저망은 없이 발화해서 실제로 화재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인명피해 또는 재산적 피해는 더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막 적으면 되겠지. 이렇게 잘 적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회가 좀 느지막하게 풀이했지만 꼼꼼하게 보고 체크할 것들을 몇 가지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